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앞으로는요, 병사들도 밤톨머리가 아니라 군 간부들처럼 어느 정도는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두발 자유화까지는 아니라도 두발 차별은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이 조금씩 앞으로 가면서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18개월 만에 일상이 돌아온다. 코로나19 이후 굉장히 답답한 생활을 했죠.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고통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겁니다. 정부가요, 일상으로 회복, 그 이행 계획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9일 확정되고요. 내달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보면요, 다음 달부터는 헬스장과 노래방의 통금이 풀리고요. 12월엔 많은 분들이 모여서 공연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사적 모임 제한 자체가 아예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있죠. 과연 확진자가 급증하고 중증 환자가 들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땐 의료 붕괴 땐 다시 중단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 여지를 좀 남겨뒀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제목이 위아래로 좀 있죠. 그리고 가운데 사진이 있고. 여기 사진부터 좀 보시죠. 여기가 어떤 한 식당 앞이에요. 서울의 한 곳의 식당 앞인데 KT 접속 장애로 인해 현금 또는 계좌 이체해 주세요. 그러니까 카드 결제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 현금 잘 안 갖고 다니시는 분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했겠죠. 결제가 안 되는 경우 있었다고 합니다. 자, 비대면 시대인데 통신 재난이 왔다. 아래로 갑니다. 우리의 삶이 85분 동안 멈췄다. 뭐 기사에 따라서는 멈춘 먹통된 시간이 뭐 40분 있는데 이 기사는 100% 복구까지 걸린 시간이다. 그래서 85분 동안 어제 오전에 멈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지사직 사태에 이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다. 본선 모두 이제는 전 경기지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얘기예요. 그런데 높아진 검증 파고가 있다. 이 기사는 참 여러 가지를 담고 있네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 어제 지사직 사퇴했다. 본선 모드로 갔다. 그리고 검증 파고가 있다. 네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줄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런 가운데 특위를 꾸려서 대공세를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앞서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별다른 조사 없이 또 구속영장으로 갔다. 이례적이다. 이렇게 기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는요, 조사에 불응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이고요. 손준성 검사 측에서는요, 피해자 방어권 침해다. 이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 구속영장 신청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뉴스를 쭉 읽어보시거나 영상으로 보실 때 저건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 드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궁금증 그리고 뉴스의 의미 생생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이종우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마지막 자리에는 장윤미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네 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26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짚어보겠습니다. 후계자 인정하고 물음표가 딱 찍혀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전 11시에 만납니다.
이른바 차담회입니다. 자, 그 자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은 통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여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전직 대통령, 그 지금 임기 말이 있는 대통령의 후계자 뭐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표현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물음표가 약간 찍히는 분위기입니다.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키워드가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단답형 답변입니다. 그동안 설화를 많이 겪으신 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서 그런지 어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뭔가 질문을 받으면은요. 뭔가 이렇게 보고 짧게 얘기합니다. 달라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준비돼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일상이 돌아온다. 일상 회복. 정부가 어제 초안을 공개했죠. 그 얘기 좀 자세히 짚어볼 예정이고. 마지막 키워드는 먹통 남 탓입니다. 어제 KT와 관련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 좀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많은 일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뭐 오늘 다룰 만한 내용들도 많이 좀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기 못 맞춰서 송구하다.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한 얘기로 보입니다. 송구하다. 그리고 대장동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뭐 아무리 뒤져도 없을 것이다. 뭐 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후엔 정세균 전 총리. 경선 당시에 초기까지 경쟁을 같이 했었죠. 오늘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임기 못 맞춰 송구하다. 어제 지사직 사퇴 기자회견을 좀 했거든요. 자, 그 모습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도지사로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아쉽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기로 합니다. 1380만 우리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의 대표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아,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나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로. 뭐 이렇게 본인의 지금 상황. 그러니까 도지사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신분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정치권에서는 녹취록 얘기가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뭔가 공개가 됐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좀 하셨어요. 기사도 있습니다. 누구 지시로 황무성 찍어냈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얘기입니다. 어떤 이렇게 녹취록, 이런 분들이 등장하는 녹취록이 있었어요. 자, 그러자 이재명 관여 안 했다. 그러자 황, 그 말 믿나? 언론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좀 더 보면요. 이른바 뭔가 이제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정황이 좀 담긴 듯한 그런 녹취록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진실게이처럼 돼 있습니다. 자, 이재명 측근 정진상과 유동규 거론하며 화천대유 설립날 부하 직원이 사장을 압박하는 녹취록 내용이에요. 오늘 사직서 안 내면 박살난다. 뭐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자, 이재명 캠프 정진상 이름 팔고 다녀 그러면서 부인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황 전 사장 사임 아쉬웠다. 뭐 이런 입장도 좀 냈어요. 그러자 황무성 꼬리 자르기 수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장과 의견들이 다른 겁니다. 지금 주장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요. 여기서 녹취록 내용이 뭐 길긴 합니다만 저희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대화로 오간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치는 건 욕심이죠. 이렇게 한 것은. 아니, 욕심을 너무 부리세요. 내가 확인한 내용은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쓰고 나서 확인해보세요. 반 정도 했으니까 한번 재심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뭐 뜬금없는 짓거리겠어요? 너무 잘하시면서.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돈 있었으면 빽 있었습니까? 그냥 아무 뼈없는 1년 반 와서 그냥 하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당신한테 이제 떠다니는 거야? 그러고 있지 않게 양쪽 다. 그래? 정 실장도 그러고 유동도 네. 그러고. 내가 모시고 왔으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 쭉 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내용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일단 뭐 녹취록 내용 이 정도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정혁 전 국장님. 뭔가 나가라. 이런 걸 좀 압박하는 정황 같긴 합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녹취록 내용? 그 이재명 후보로서는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사퇴 이렇게 그 경기도지사 이제 예. 그만둔다라고 하는 날 또 예. 이렇게 녹취록 같은 게 새로운 예. 또 자료가 터져서 정치권에서 이게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워지니까. 회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은 드는데 저는 어제 공개된 녹취록이 이번 그 화천대유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에 예. 대해서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증거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해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 번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예. 실명이 언급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핵심 측근인 정진상 씨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2015년도에 그 녹취록 목소리가 다 담겨 있는데 거기 보면 부하 직원이 자기 사장을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서 녹취록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 도대체 내가 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지사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장이었죠. 예.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정 실장하고 다 얘기가 된 거다. 그러니까 당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러면서 취지의 설명, 그러니까 시장이란 단어들이 그 녹취록에 등장을 좀 하거든요, 지금. 여러 차례 예.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장이라는 얘기도 여러 차례 나오고 그동안에는 나는 그쪽에서 벌어진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예. 그런데 처음으로 생생한 목소리로 아니 시장님하고 실장님이 당신 다 나가라고 그런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언급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끊어졌던 연결고리가 처음으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아 이거 사장을 시장이 일부러 쫓아내려고 한 거구나 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하 직원이 자기 사장을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 전혀 자체는요. 상식적이지 않죠. 예.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요. 이게 일종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패턴이냐면 유동규와 관련된 건데 유동규 씨가 이재명 시장이 1차 2010년도에 성남시장이 될 때 선거운동을 해주고 나서 예.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으로 와요. 근데 이 사람이 본부장으로 올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도 사퇴 압력이 나가서 이 사람이 나가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유동규가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으로서 대행을 하면서 모든 인사를 했다는 그런 증언들과 증거들이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지금처럼 황무성 사장을 강제로 몰아내고 예. 그다음에 유동규가 사장 대리를 하면서 그러네요. 대행 이른바 체제로도 갔네요. 대행 체제를 하면서 이른바 성남의 뜰 그리고 지금 대장동 사업을 예. 총 주관하는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이 끝난 한 7월 정도로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유동규는 물러나고 새로운 사장이 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유동규라는 사람의 경력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사장을 시킬 수 없다는 건 알기 때문에 예. 사장을 시키지는 않으면서 하지만 사장들을 다 날려버리고 대행 체제를 감행을 해서 예. 이 사람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주는 이런 형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일종의 패턴이 됐구나라고 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지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후보는 예. 아니 유동규가 내 측근이면 내가 사장을 시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을 시키지는 않았죠. 하지만 유동규는 두 번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사장 못지않은 실제로 대행을 하면서 모든 권한을 행사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이거는 굉장히 큰 스모킹건이 될 수 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정혁 전 국장님께서는 이건 굉장히 뭔가 분기점이 되는 어떤 내용이 좀 나온 거다. 이런 좀 평가를 해 주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까 전해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재명 캠프 정진상 이름 팔고 다녔다. 그러니까 뭔가 누가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면서 뭔가를 한 거다. 뭐 이렇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선을 긋는 듯한 이런 부인하는 설명이 되겠죠. 자, 다음은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가 소개돼 있어요. 이재명 어제 한 얘기입니다. 난 100% 나올 것 없다. 걱정되는 건 주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무성 왜 그만두나 생각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른바 여기 보면 사퇴 종용 관여 뭐 이것도 의혹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부인을 한 내용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네. 의원님.
앞서서 녹취록 내용도 들어봤고요. 뭐 녹취록 내용 추가적으로 언론에 또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더 추가 내용들이. 그 상황. 그런 이 상황에서 어제 100% 뭐 나올 게 없다. 장담한다. 그건 자신감을 비셨어요. 두 가지 사항이 어떻게 보면 좀 상충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녹취록 자체가 의혹 제기하는 내용의 녹취록. 그리고 한쪽은 강한 자신감, 문제 없다라는 거. 뭔가 이렇게 좀 맞서는 상황인데 이재명 지사가 자신감을 나타내는 배경, 근거는 뭘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저는 제일 크게는 어쨌든 FIU 같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분석되는 뭐 말하자면 자금의 그 출처를 밝혔을 때에 예. 내가 돈을 받았다는 그런 근거를 밝힐 수 없다. 실제로 내가 돈을 돈 받지 흐름을 추적해봐야 않았기 때문에. 나 본인의 가 가지고 오는 건 전혀 없다. 예,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은 결과적으로 많은 특혜를 준 배경이 결국 그 돈을 그렇게 특혜를 준 대로부터 이재명 지사가 돈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사후 뭐 수뢰죄라든지 뇌물죄, 아, 그러네요. 또 배임죄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결과적으로. 있고 그게 돈 흐름과 결부돼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게 네. 크게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예. 그리고 그 전의 단계는 사실은 저는 오히려 감사원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수사권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도 실제로 이 판단이 즉 핵심적으로 성남시장의 그런 의사결정의 판단이 과연 배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객관적 그 상태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민영개발에 어쩔 수 없는 과정 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종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유동규와 같은 편이냐 아니냐 유동규의 돈을 먹었겠냐 유동규를 지시했겠냐를 가지고 전제하에서 검찰의 수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영역과 나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다만 그 과정에 지금 여러 가지 녹취록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우리 환경부 장관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임직원들이 다 그만두고 다시 뽑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은 그게 좀 지금 제도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또 특히 그 공직에 있는 관직에 있는 사람을 중간에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당한 것처럼 보여주는데 지금 이 녹취록만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1년 반 동안의 사장으로서의 행동 속에서 시장과의 물론 갈등이나 조화도 있었겠지만 예. 일의 추진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업무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우리가 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우리가 미리 짐작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녹취록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경남시장은 자신 있다. 100% 자신 있다. 장담한다. 본인은 문제 없다. 이렇게 좀 맞서고 상황인데 요거 지금 발언께들 요청하셨는데 먼저 장윤희 변호사. 네. 녹취록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압박하는 정황으로 좀 들려요. 지금 얘기들이.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향후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이거는. 일단 이 녹취록이 언론에 나오게 된 경위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를 향한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한 가지 퍼즐 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근데 그동안 있었던 여러 유의미하다고 지적됐던 퍼즐들, 이를테면 배임과 관련해서 이 설계 자체가 민간에 흘러가도록 고의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국감장에 출석까지 했는지 제대로 의혹 제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크게 어떤 뭐 구체성을 띈 의혹이라고 보기 어려워졌고 그러자 다음 수순으로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일부러 넣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게 큰 틀에서 계약이고 협약인데 예.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우리 성남시는 최소한의 이익도 가져가고 이익이 초과되면 그 부분도 더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은행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은행이 배임에 될 수도 있는 그런 예.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혹들, 국민의힘 측에서 공세의 수위를 높였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아마 정영학 회계사가 야당 의원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자 이제 다른 의혹, 인사로 압박을 넣었다라는 부분. 그런데 예. 이 녹취에 지금까지 드러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보면 저는 유동규라는 어떤 상수를 제외하고는 이 녹취가 성립하진 않는다고 봅니다. 이 지금 압박을 넣은 이 부하 직원 같은 경우가 뭐 유동규가 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예. 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내 이름을 팔은 거다라고 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전체 큰 틀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의혹이 과연 구체적인 것이냐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유동규 씨가 호가호위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유동규 씨가 뒤에 정진상 실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뒤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호가호위를 하면서 압박을 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장윤 그리고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사장 대행을 하려고 했던 것과 이 대장동 사업 초기였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또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압박을 넣기 위해서 반대하는 이런 황무성 사장을 내보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것도 밝혀진 부분이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혹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파열음을 내고 예. 공격으로 의미가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진영 국장께서 발언기 요청하셨고요. 이종훈 평론가도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제가 한 1분 정도씩 할 테니까 그 시간 안에 어떤 반론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먼저 김진영 국장님. 저는 다른 의견인데요. 예. 예를 들면 이게 호가호위를 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 거기 녹취록에 보면 이 진짜 맞아? 이거 정 실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럼 같이 써서 지금 저랑 같이 시장실에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분도 약간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야라고 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이 양반이 사퇴를 첫 1기, 그러니까 초대 도시개발공사 사장이에요. 근데 예. 이분이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나가는데 그렇죠. 시장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 왜 나갈까 의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쉬웠다. 뭐 상식적인가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누구든지 아니 내가 야심적으로 만드는 이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임기도 절반도 안 채우고 나가려고 하면 당신 왜 나갑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확인하는 게 맞죠. 이게 자기가 예를 들면서 그걸 승인하지 않았다면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체 상황을 보면 아니다. 아니, 그건 좀 호가호위가 아니라 호가호위로 보는 건 상식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신다는 그렇죠. 거네요. 직장 생활에서 보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박살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박살난다. 네, 안 그러면 박살난다고. 박살낼 그러니까 그 산하기관의 사장을 박살낼 만한 이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더 세야 박살을 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 정도 아니면 박살낼 수가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특히 인사 문제 아닙니까? 다른 예. 문제도 아니고. 인사 문제 얼마나 민감합니까? 모든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게 이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걸 다 뒤에서 조종하면서 자기가 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벌인 거라고 한다면 예. 그 시점에서 만약에 이 지사가 이걸 몰랐다라고 한다면 예. 무능한 거죠. 아,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은 자기가 가장 관심 갖고 많이 챙긴 사업이잖아요. 예. 이번에 보니까 국정감사 때 굉장히 시시콜콜하게 구체적인 예, 내용 다 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챙긴 사업인데 그리고 그걸 주관하는 공사에서 그 안에서 서로 뭐 밀어내고 뭐 자기네들 그러니까 누군가 호가호위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몰랐다. 그렇죠. 암투가 발생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한다면 굉장히 무능한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황무성 전 사장이 한 가지를 지금 안 밝히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그 카드로 쥐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보는데 예. 자, 밑에서 이런 압박이 막 들어오고 주변에서 자, 그런 상태에서 인사권자에게 확인을 안 했을까요? 네, 밑에 본부장이 뭐 유한기 본부장이 뭐 정진상 실장도 얘기하고 예, 예. 유동규도 얘기하면서 나보고 자꾸 나가라고 하는데 이거 시장님 지시 맞습니까? 당연히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그런 뭐 확인을 했는지 어떤지 그것까지 아니, 나오진 그러니까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사장으로 있는데 밑에서 막 그래갖고 날 뭐 나가라고 뭐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고 뭐 안 그러면 박살 난다고 예. 그러고 이러니 최종적으로 당연히 그건 확인을 합니다. 누구라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예. 이분이 아직까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다. 그게 만약에 공개되면 진짜 이건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더 나올 수 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그렇게 전망을 좀 하신 내용입니다. 뭐가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어떤 주장이 나오고 그리고 또 반박을 하고 부인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는 모양입니다. 지금요.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 11시에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차담회를 갔는데요.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죠? 대화가 무엇일까? 그건데요. 문 대통령 이재명 오늘 면담한다. 대선 후보 선출 16일 만이다. 16일. 벌써 보름이 넘었네요. 뽑힌 지가. 청와대 성관이 사전 유권 해석을 받았다.
선거 관련해서 오해 살 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만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괜찮은지를 이미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없다는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뭐 면담 일정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좀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재명 후보와 면담을 갖습니다. 내일 면담은 오전 11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차담으로 진행됩니다. 상춘제에서 오전 11시 차담으로 진행된다. 요 얘기였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뭔가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거죠. 오늘 문 대통령과 만나는 이재명 후계자 인정 갈림길에. 그러니까 이 기사의 취지는 후계자 인정이냐 아니냐 그 갈림길에 지금 서 있다. 오늘 면담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좀 해석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청와대 민주당 경선 후유증에 부담감이 있다. 그리고 과거 대선 후보 때 상황을 보니까 좀 그때보다는 좀 다소 늦었다, 면담이.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가 관건인데 대장동 의혹은 의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계자 인정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네요, 지금. 이종훈 시사평론가께 오늘 오전 11시입니다. 뭐 당연히 축하하겠죠. 그리고 뭐 덕담도 할 테고요. 근데 이제 관심사는 그 이상, 축하와 덕담 이상의 플러스 알파 어떤 대화가 오갈까?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의전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이건 패싱에 가깝다. 패싱이요? 예. 어때서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면 곧바로 만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예. 일단 빨리 만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당선되고 나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하죠. 그날 당일 날부터. 예. 예, 그래서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만나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이번에 지금 차담회를 한다 하는데 차담회 정도의 그 만남 같으면 예. 언제든지 대통령이 잠시 짬만 내면 가능한 거잖아요. 차담회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차담회를 했네요. 찻집에서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의전상으로는 일단 패싱이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이냐 하는 예.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굉장히 아낄 것 같아요. 말을 아낀다. 예, 좀 상황 자체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담회 자체가 11시거든요. 굉장히 좀 길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나는 주고 뭐 이재명 그 후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좀 뭔가 이렇게 인증을 받고 싶을 테니까.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를 굉장히 조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성격상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면 약간 살을 보태서 더 이렇게 충분히 활용하려고 들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예. 그 캐릭터이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더욱더 말을 많이 아낄 것이다. 오늘 배석은 청와대 정무수석만 배석을 한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재명 후보는 뭔가 이렇게 확답받기 위해서 자꾸 이제 이 얘기를 많이 걸 텐데 거기에 아마 절대 확답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말을 아끼고 뭐 이런다고 지금 전망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오늘 언론들이요 면담 시간을 측정할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렸나, 면담이 얼마나 했는지 뭐 이런 것도 관심사인데요. 이것도 지금 김영주 전 의원, 그다음에 김주영 전 편집장 뭐 발언 기회 요청하시는데 차례대로 드릴게요, 발언 기회를. 자, 먼저 김영주 전 의원님 잠깐 얘기하셨어요, 이종훈 평론가. 왜 오찬이 아니었을까? 통상 오찬을 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면 그럼 오찬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많이 1시간 이상 가잖아요. 1시간 30분도 가고. 근데 차담회요. 그리고 11시면은 이게 점심 직전이란 말이에요. 오찬이 아닌 차담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오찬과 차담의 차이는 차담은 일정한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는 거고 오찬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1시간 길어질 수 하기로 한 있어요. 오찬이 뭐 1시간 반이 됐다든지 예. 2시간 됐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우선 뭐 청와대가 밝힌 것처럼 선관위 유권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의 전제는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 측이 즉 10일 날 후보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틀 만에 노무현 후보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낙연 초대 문재인 정부의 총리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격렬하게 반대하는 부분에서 예. 그것 또한 일정 정도 대통령에서는 안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것도 부분이 의식 있다.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제 그 3일 뒤에 이제 수락 연설을 하고 25일, 24일 날 이렇게 그 이낙연 후보가 회동을 가지면서 이제 조율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 지사직을 그만두고 25일 날 그만두고 이제 만나는 그런 과정이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뭐 요즘 굉장히 이제 야권에서도 날카롭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보고 그런 있죠, 부분에 지금. 대해서 조금 대통령께서도 민감해하는 그런 그러면 야당의 어떤 공격의 만나서 대상이 시간을 되는 오래 가지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또 실제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또 내일 모레 또 7박 9일로 유럽 예. 순방을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바쁘실 겁니다. 이제 예. 그런 차원이고 조만간 오늘 이제 정세균 전 총리도 같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난다고 하니까 예. 큰 틀에서 선관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덕담을 나누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된 상황인데 이후에 뭐 누구를 만나는 게 이렇게 기사로 다뤄지는 게 과거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다음 화면은 야당에서 나온 반응이에요. 오늘 면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인데요. 이제 언론 통해서 이런 발언이 소개가 됐어요. 여당 후보가 대통령 만나는 것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잡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다음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덕담 그리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덕담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다. 엄중하게 판단해 행동하셨으면. 지금 대장동 의혹 이슈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혹시라도 뭐 대통령이 어떤 덕담을 했는데 그게 자칫 검찰 등에 잘못 해석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지금요. 자, 김종혁 전 부장님, 발언기 요청하셨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 대통령과 그 차기 후보와의 만남은 예. 시간, 장소 그리고 형식 모두가 다 메시지예요. 그 자체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주목을 받잖아요, 사실요. 그럼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시잖아요. 예. 점심시간 앞두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그럼 만났는데 점심도 안 먹고 헤어졌대. 통상 11시 얘기하면 그럼 아예 점심 하시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많은 분들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오후에 만나도 되잖아요. 그냥 오후 시간에 2시나 3시에 만나서 뭐 하고 헤어져도 되는데 왜 시간을 11시로 잡았을까? 그것도 이상하고 혹시 11시에 만나서 대화가 잘 되면 뭐 좀 더 연장해서 오찬까지 연장이 될 수도 있지 있나? 않을까. 뭐 그것까지 계산하면 그래서 완전하게 내가 당신을 지지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럴 수도 건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뭔가는 잘 예. 모르겠어요. 뭔지는 이제 지금 좀 있으면 예. 진행될 테니까 가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면 좀 정치적인 메시지를 어떤 것을 주려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청와대에 고민이 묻어나는 게 혹시 아닐까. 하여튼 다양한 해석도 있고요. 오늘 면담 이후도 아마 해석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요 속보가 지금 이 이슈 진행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11월 12일부터 유류세 2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계속 나왔는데 드디어 결정을 했군요. 그리고 유류세 20% 인하 시에 휘발유는요 리터당 164원 인하가 가능하답니다. 예상보다 폭이 큽니다. 리터당 164원 그리고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속보입니다. 오늘 이 내용도 큰 뉴스로 좀 다뤄질 것 같군요. 장윤희 변호사께는 이 이슈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짧게 좀 질문 드릴게요. 오늘 면담 이후에 이재명 후보,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다 이런 표현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는 이미 가능했고 더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경선 과정 중에 예. 뭐 친노니 친문이니 뭐 그 뿌리를 탐색하는 그런 뭐 신경전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 사실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섰고 민주당에서도 뭐 비주류였고 정치인으로서 걸어왔던 길 본인의 인생 재책에 상당히 뭐 주류 사회는 거리가 멀어서 민주당에서도 우리의 적통 후보가 맞느냐 뭐 이런 물음표 꼬리표가 있었던 부분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예. 사실상 이제는 민주당의 후보였고 원팀으로 갈 수밖에
수밖에 없는, 더더군다나 지금 뭐 이낙연 후보가 약간 완전히 결합을 한 건 아니지 약간 않느냐라는 좀 애매해 보이기도 해요, 지금요. 그런데 외부에서 푸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외부 변수가 바로 윤석열이란 변수인데 사실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갈등 속에 지지자들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택하겠다 뭐 이런 지표들도 나왔지만 더 이상 호남에 기반을 둔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이 윤석열이란 카드를 선택하기 어렵게 본인이 좀 국면을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더 외부 변수로 결합력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면담 시간을 언론이 체크를 할 거예요. 오늘 시간은 얼마 걸렸다. 그리고 과연 11시 차담에 의해 과연 오찬으로 이어질까? 안 이어질까? 그리고 무슨 얘기 나올까? 오늘 언론에서 아마 취재를 굉장히 뜨겁게 할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